안녕하세요. 화학 공부 함께하고 있는 강사 이정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과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우리 chemistry라고 하는 학문에서 다루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substance들이 어떤 property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왜 생기는 건지를 다루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분야가 이 substance들 사이에 발생하는 reaction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 계속 matter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matter들 사이에 발생하는 reaction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가 우리 그 matter들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 나라마다 언급하는 용어가 다 달랐었기 때문에 atomic symbol을 이용을 해서 포뮬러를 써가지고 표현을 썼잖아요. 자, 그렇다면 reaction도 마찬가지로 이 chemical reaction을 다루는데 나라마다 쓰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reaction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equation을 통해서 이 chemical reaction을 표현하도록 그 표현하는 방법을 통일시켜 놨는데 우리 그 equation 작성하는 방법부터 일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hemical equation을 작성을 하고 이 chemical reaction equation이 적합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balanc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걸 balancing이라고 하는지 자, equation 만드는 과정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게요. 자, 일단은 어떤 equation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equation 중간에 arrow를 사용을 해서 arrow 앞쪽 부분은 reaction 하기 전이고 arrow 뒤쪽 부분은 reaction 한 result, 결과물이야 라고 우리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리액션 하기 전의 물질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reactant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reactant는 우리 equation 작성할 때 arrow를 중심으로 해서 on the left side에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product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라는 뜻으로 오른쪽에 작성을 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arrow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reactant는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는 이제 product를 써서 일단은 기본적인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과정, 이런 식으로, 그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equation 같은 경우에는 methane이라고 하는 가스인데요.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시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가스가 combustion 되는 과정이야. combustion이라고 하는 chemical reaction은 오xygen과 어떤 field를 바인딩을 시키는 과정이라서 combustion이야 라고 하면 무조건 oxygen이 reactant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그 각각의 substance들을 쓸 때 그것들의 chemical formula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oxygen gas 같은 경우에는 oxygen molecule이 두 개의 oxygen atom으로 돼 있다라는 뜻에서 O2라는 포뮬러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rrow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다가는 reactant 두 개를 써줬고요. 이 reactant를 구성하는 fuel이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본이 오xygen을 만나면 그때 만들어지는 컴파운드가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오xygen과 바인딩이 되면 water 모레큘을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덕트가 뭐가 생길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chemical reaction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 reactant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atom들이 프로덕트 내부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어떤 chemical reaction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원래 있던 atom이 없어진다거나 없던 atom이 생긴다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atom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식만 가지고 보면 카본 atom 같은 경우에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인데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 왼쪽엔 4개고 오른쪽엔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리액션 과정에서 하이드로젠 atom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자, 이렇게는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밸런싱 과정을 통해서 이 atom들의 넘버를 맞춰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number of atoms and sort of atoms must be same by coefficient. 자, 그러면은 밸런싱 어떻게 해줄 거냐면 각각의 포뮬라들 앞부분에 coefficient를 바꿔서 밸런싱을 해줄 건데요. 그럼 밸런싱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지금 이미 앞에 있던 이퀘이션에서 문제점은 찾았어요. 카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자, 그런데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 왼쪽에 4개 있는데 오른쪽에 2개밖에 없구나. 요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coefficient를 조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water molecule이 가지고 있는 포뮬러의 의미가 하나의 모레큘당 하이드로젠은 2개고 oxygen atom은 하나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water molecule을 2개를 가진다면 그때는 하이드로젠 atom은 총 4개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water molecule 앞에 있는 coefficient가 2개로 바뀌면 하이드로젠 가스 이제 맞았네. 그죠? 자, 그런데 하이드로젠 4개, 여기 2개씩 2개, 4개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남아있는 오xygen 한번 보시죠. 오xygen atom이 한 모레큘당 2개씩 있는 거니까 왼쪽에는 지금 oxygen atom 2개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봤더니 카본 다이옥사이드 안에 oxygen 2개. 자, water molecule 하나당 oxygen 1개인데 그 water molecule이 2개야. 그러면 여기 oxygen 2개, 여기 2개. 이번 oxygen 가스가 안 맞네요. 그렇죠? 자, 여기 총 4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코에피션트를 그쵸? 2배 해주시면 이제 완벽하게 여기 존재하는 모든 atom들의 종류와 개수가 반응 전후에 동일하게 맞춰졌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식을 맞추는 방법을 밸런싱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케미컬 리액션의 이퀘이션 만든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밸런싱 할 때 큰 원칙이 뭐였냐면 반응하기 전후에 atom의 sort라거나 혹은 개수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밸런싱을 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atom만큼 반응 후에도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이 atom들의 arrangement가 바뀌는 게 문제인 거지. 자, 따라서 이 원리에 의해서 chemical reaction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chemistry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 Law of Conservation of Mass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1774년에 라바지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했던 법칙인데요. 자, 별건 아니고 케미컬 리액션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매스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매스는 컨저베이션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걸 발견했던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 법칙은 우리 앞에 했던 밸런싱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우리 앞에 밸런싱 할 때 적용했던 규칙에 따라서 자, matter이라고 하는 건 neither be created nor destroyed. 자, destroy 되거나 created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응 전후에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거 밸런싱을 통해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법칙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실험이 일단 공통적인 특성은 지문이 엄청 깁니다. 그렇죠? 최근에 올수록 점점 더 지문들은 길어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위한 정보를 주는 지문들이라서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체크해 놓으시는 것도 문제 풀 때 좀 도움은 되실 것 같으세요. 자, 1번 문제 시작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As plants grow, 자, 식물이 자람에 따라서 they absorb nutrients from the soil. 자, 아시겠지만 양분을 토양으로부터 흡수를 합니다. 자, plant leaves can be carefully observed to determine the relative healthiness of the plant and whether it is suffering from a nutrient deficiency. 자, 보시면 이제 식물이 양분을 흡수를 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토양에 어떤 양분이 부족해졌을 때 이 식물에게 어떤 심텀이 나타나게 되느냐 요걸 이용을 해서 요 뉴트리언트가 아마 이 식물한테 이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지면 요런 결핍증이 나오는 거야. 요런 식으로 이 relative healthiness of the plant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이 식물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하나 보여줄 모양인데요. The chart below shows the most common nutrient deficiencies and their effects on plant leaves. 앞에 나왔던 방법을 통해서 이 부족한 뉴트리언트가 생겼을 때 식물들의 잎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정리한 차트를 하나 보여줄 모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해 준 거, 요게 이제 뒤늦게 다급하게 붙인 걸 보니까 뭐 되게 중요한 정보인가 싶은데, 자, 어떤 경우에는 이 관찰되는 이 심텀들이 하나 이상의 영양분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은 체크를 좀 해놓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한번 볼까요? 차트 뭔가 요런 차트였구나. 자, 차트 봤더니 일단은 이제 왼쪽 부분에 부족한 양분들, 나이트로젠, 뭐 포타시움, 마그네슘, 포스포러스, 칼슘 같은 애들이 이제 부족해졌을 때 어떤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뭐 쭉 말글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보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가는 거, 눈길이 가게 되는 거. 자, 뭔가 특정한 색깔이 자꾸 반복돼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Lower leaves yellow, lowest leaves yellow dried라고
나와 있는 게 뭐 이제 나이트로젠 디피션시일 때 나오는 얘기인 거고 또 뭐 포타시움이 부족한 경우에도 뭐 옐로우윙이 된다고 나왔네 옐로우윙이 나왔네 뭐 여기도 옐로우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눈에 띈단 말이죠. 그쵸? 우리 마지막에 아까 성급하게 붙인 그 추가적인 문장 때문에 이게 좀 보이는 건데 어떤 심птtom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뉴트리언트 디피션시로 만들어지기도 해 라는 걸 봤을 때 이거 잎이 노랗게 변하는 거는 하나 이상의 뉴트리언트로 발생을 하는 거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보고 뭐 특별하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내지는 뭐 체크해둘 부분은 뭐 이 정도 공통적인 데피션시가 나오는 거는 뭐 잎이 노랗게 되는 정도인 것 같다.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뭘 물어본지 체크를 아직 안 했네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based on the information which plant leaf symptom could have resulted from more than one type. 역시 우리의 체킹이 옳았어. 그쵸? 아무래도 아까 마지막에 성급하게 덧붙인 근거가 조금 수상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실컷 정보를 주다가 이게 마지막에 뭔가 성격이 다른 정보를 주는 것 같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는 게 문제에 접근을 했을 때 아마 좀 의미가 있는 접근이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 이상의 뉴트리언트 디피션시로 발생하는 심프텀이 어떤 건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이미 답이 될 법한 건 체크를 해놨네요.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 이 옐로우윙을 나타내는 항목을 고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차트는 어려워 보였지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자, 우리 찾는 거 어딨나 한번 볼까요? 자, A는 뭐 그린 리프스는 건강한 식물에서 나오는 현상일 거고 자, B번 같은 경우에 dark leaves 어디 보이는지 봤더니 여기 하나 보입니다. Leaves abnormally dark in color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오로지 포스포러스가 부족할 때 상황인 거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디피션시에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 C. 자, yellow leaves 요거 우리 찾았던 거다. 그쵸? 노란 색깔 얘기 나오는 거 요거 우리가 찾던 답인 것 같고요. 마지막 나머지들도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답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D번은 small leaves는 언급 자체가 안 나와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distorted leaves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그쵸?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 이 식물의 형태를 지탱해준 서포팅이 떨어지게 되면서 distorted shape이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찾던 거는 하나 이상의 deficiency로 발생하는 심птtom이 어떤 게 있었니를 물어봤던 거니까 옐로우 리프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하시기 전에 앞에 항상 우리 인포메이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포메이션을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한 번씩 구분해 보실 필요가 좀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부분에 줄 바꿔가지고 딱 한 줄 튀는 거 있어가지고 체크해놓더니 바로 문제 답안에 연결됐던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약간 문제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문제 패턴을 잘 보시고 앞에 정보 나올 때 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크게 나눠봤자 단락 한 3개 정도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문장별로 3단락 정도 나눠보시게 되면 문제랑 관련된 단락 위주로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셨을 때 문제 풀이에 조금 더 수월함이 있을 겁니다.